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가는 학생 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지금 어색한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거나 이민을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 어쨌든 이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이민하시면은 많은 걱정거리가 있겠지만 걱정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돈 걱정, 비자 걱정, 가족 걱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걱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과연 그 나라랑 맞을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다른 걱정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해결이 어떻게든 되겠죠. 그쵸? 적응력에 대해서는 미리 가서 내가 부딪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만약에 갔는데 내가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최악의, 가장 최악의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간혹 가다가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영상들도 좀 보셨죠? 그분들이 바로 이 적응에 실패를 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오기 전에 내가 과연 적응을 잘할 놈인지 못할 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한번 제가 테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테스트는 물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신력이 있는 그런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경험과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의 모든 지혜를 담아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지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를 유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 동영상 보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라, 언어가 돼야 된다, 다 준비 없이 오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기만 하시는데, 사실 언어가 그렇게 한순간에 단기간에 이게 마스터가 되는 문제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어가 잘 되면, 그 나라의 언어가 잘 되면 베네핏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하면서 살면서 언어는 점점 더 배워가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사용할 때 본인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있냐 없냐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이 스트레스가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스트레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면은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언어라는 거는 외국인으로서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는 더 이상 공부가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내가 과연 그 부분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어야지만 영어 공부도 하고 언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는 바로 취미가 있는가? 입니다. 왜 취미를 갑자기 얘기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한국 분들이 맨 처음에 딱 이민 오시면은, 딱 그렇게 해외에 나오시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한국이랑 다른 약간 릴렉스한 분위기, 평화롭고 내 시간도 많고 난 자유의 몸이 된 것 같고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지루하다, 어디 갈 데 없냐, 할 거 없냐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가족 단위로 이민 오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특히 와서 또 할 게 없어가지고, 엄마 오늘 나 뭐해? 엄마 어디 가? 엄마 우리 어디 가자, 나 심심해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애들이 맨날 찡깡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가끔씩 올라오는 질문이거든요. 방학을 했는데 어디 자녀들 할 게 없을까요? 어디 보낼 데가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본인의 취미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오는 가족 구성원들도 어떤 게 하면 좋을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하여튼 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취미가 갖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나한테 자유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뭘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한다라는 결론에 결국은 도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미를 갖고 있냐 없냐가 하나의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취미가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나와서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할 게 없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어떤 걸 배우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자유시간이 있는 게 갑자기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응을 점점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생활이 있다 보니까 인맥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취미생활 하나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데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지니까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적응을 잘하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를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취미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머릿속에 한 가지라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요건 충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취미 오셔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심오할 수 있어요. 나는 다름을 잘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권 나라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이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많아요. 별별 나라 사람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같아요. 정말 많은 인종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이랑 만났을 때 그 다른 거를 쟤 틀렸어!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렇게 나랑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 신기해 하고 받아들이시는지, 약간 그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머리에 터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감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버스에 한 5분 이상 계시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런 반응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괴롭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거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버스를 못 탈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트레스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적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약간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 일하면서 부닥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여자랑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자랑 말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있대요. 저희 반에 같은 친구 애가 있는데 캐나다예요. 근데 걔가 오늘 갑자기 너무 아픈데 자기 패밀리 닥터가 예약이 풀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워크인 클리닉에 갔는데 그 의사가 자기한테 직접 말을 안 하더래요. 간호사, 남자 간호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이제 글을 쳐가지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기한테 말을 하지 다이렉트로 말을 안 하더래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와서 왜 저 의사는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말을 안 하냐 물어보니까 저분 문화상 여자한테는 다이렉트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뚜뚜뚜뚜.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 좀 뭐야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딱 들으셨을 때
나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다름들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인지 적게 받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적응하는 데에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할지 못할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또 될 것 같네요. 네 번째. 만약에 나는 토종 한국인 입맛이다 하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한국 음식을 아예 못 먹는다, 한국 음식 먹기 정말 불가능이다 하지는 않거든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엔간한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돼지 껍데기, 무뼈 닭발, 곱창, 선짓국 너무 먹고 싶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무뼈 불닭발을 먹어야만 해. 나는 아침을 무조건 선짓국을 먹어야 해.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한국 음식을 나는 꼭 먹어야 한다, 난 한국 음식으로만 배를 채워야 돼, 나는 한국인이야 하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해외에 나오면 한국, 코리아가 붙으면 수입품으로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요. 특히 고사리, 깻잎 이런 거는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무서워서 못 사 먹겠어요. 저는 너무 한국 가고 싶어요. 닭발 주세요. 한인슈퍼 가면은 대부분의 재료를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모두 수입품이라서 비싸다는 점. 많이 비싸. 그래서 이제 조금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퓨전화가 되기도 하고 현지식으로 좀 많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나는 이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한국 음식이시라면은 조금 적응하는 데 힘든 기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환상입니다. 왜 이민 간다 하면은 이렇게 환상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칼퇴해서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는 여유롭게 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오시면은 정착하기에 바빠요. 일자리 구해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도 진짜 많고요. 여유 시간 누가 있다 그랬냐, 나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자느라 바쁘다, 집 청소할 시간도 없어. 네, 오셔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정착하는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말 그 내가 갖고 있던 환상이랑은 거리가 아주 끝도 없이 멀어져요. 내가 왜 이민을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건지, 이건 한국에서보다의 삶도 못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이민자로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딱 오면은 한 3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기는 현지인보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빠르게 다 흡수해서 배워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죠. 거기다 돈도 벌어야 되죠. 인종차별이랑도 가끔 마주해야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올 때 신랑이랑 얘기했어요. 우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우리 둘이 온몸이 부서져라, 고생한다 생각하고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니까 고생하고 있어도 조금 위안이 되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적어도 1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버티고 있거든요. 버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survive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오셔야 돼요. 이민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장 제가 무서운 게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야, 나 거기 진짜 좋았어. 사람들 다 친절하고 분위기 너무 좋고 릴렉스하고 한국이랑 분위기 너무 다르고 나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난 이민 갈래. 나 거기 갈 거야. 와, 나 결정했어. 와, 와. 막 이러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행 가면 일단 본인 마음부터가 여유로워요. 여행이잖아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다 친절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 나라를 평가하고 아, 난 여기서 살 수 있어 하고 마음가짐을 먹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때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민은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하는 걱정 그대로 똑같이 와요. 우리는 매일같이 돈 걱정하고요. 때로는 인간관계 걱정도 해요. 상사랑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이랑 누구랑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니까 취업도 해야 되죠. 취업 걱정해도 장난 아닙니다. 한국에서보다 더해요. 거기다 플러스 비자 걱정도 해야 되죠. 언어 걱정도 해야 되죠. 한국에서의 걱정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현실은 혹독합니다. 약간 굳은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게 이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환상만 가지고 출발하시는 분들은 적응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죠. 아주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현실에 자괴감에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나 여기 왜 왔지? 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을 만한 아주 좋은 환상, 적당한 환상은 저는 응원합니다. 왜냐? 그게 아주 힘든 순간에 시너지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오자마자 그 환상이 모두 이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신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환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판가름하는 좋은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죠? 쾌간이 준비한 나름 내가 과연 해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 테스트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테스트 같았는지 어쨌는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들쭉날쭉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귀엽게 봐주세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언어의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인가? 또는 취미를 갖고 생활하기에 적당한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다름을 잘 인정하는 사람인가? 네 번째는 음식. 나는 한국 음식만 안 먹고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울 수 있다. 내 소화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 나는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다. 가 아니라 나는 적당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환상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으로 제가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이민하는 방법, 이민 적응 잘하는 팁 찾아보시기 전에 내가 이민을 갔을 때 해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인가를 먼저 한번 체크 해보시고 준비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민 희망러들, 캐가니들 응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은 랜선 집들이 플러스 렌트하는 방법, 가격 등등을 낱낱이 파헤쳐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잊지 마라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번째로는 음식입니다. 아이고 팔이네. 나는 토종 한국인 뿌리를 박아야 돼. 뿌리를 덜하면 덜했지 절대 굉장히 힘드실 테니까 굉장히 힘들 수
닭발. 닭발. 뼈가 없어야 돼, 닭발. 나는 어떤 음식이든 다 잘 먹고 다 잘 소화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아를 못 마셔도 된다. 다음 영상은 랜선 집들이. 다음 영상은 랜선 집들이 자꾸 집들이야.